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녹음하는 거를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목소리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 뉴스로는 우선 사회면에 올라와 있는 이 어제 천안에서 있은 일이죠. 이사 온 지 하루 된 일가족이 칼부림한 사건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4명이 흉기에 찔려서 1명이 지금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지금 경찰은 이 30대 이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횡설수설 하다 보니까는 지금 사건 경위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 고모 씨 같은 경우가요, 6층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위층이 아니라 그 위층, 그러니까 8층에 사는 피해자 집으로 베란다 쪽을 타고 올라간 경우 가서 사고를 지금 사건을 냈고요. 또 8층에 있던 이 피해자 딸이 6층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피의자의 부인한테 와서 이런 내용을 알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또 범인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범행 3일 전에는 국정원이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다. 이상한 사람도 위협받고 있다. 이상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봤을 때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가 사고를 저지른 게 아닌가. 경찰에다가도 6차례 전화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 봄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이 이 봄철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은 기온 변화가 클 것 같다 했는데 3월달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를 보일 때도 있고요. 또 4월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고 5월에는 일시적인 고온 현상이 보일 때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사 부분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어제는 황사가 상당히 셌죠. 대전에 지금 매우 나쁨 23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는데 시간당 천안 같은 경우는 331까지 올라갔었고요. 서울은 1044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했는데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목감기 주의해야죠.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있는 호흡기 질환자들, 또 노약자들, 어린이들 실내 머무는 게 좋겠고요. 외출할 때는 이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꼭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하면은 그나마 감기 좀 피해가지 않을까 싶네요. 곤충생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19년까지 한 188억을 투입하는 곤충산업 육성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한밭수목원에다가 한 50억 정도를 들여서 곤충생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 시설에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나비 이런 다양한 곤충을 키우는 사육실도 있고요. 또 홍보 교육실로 좀 꾸며질 예정인데요. 시설이 완공되면은 이 곤충 생태 체험학교도 개설돼서 열리겠지만은 재밌는 거는 곤충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곤충이 말입니다.
이 관상용으로도 많이 어떻게 보면 활용되지만은 식용으로 의약품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는 지금 곤충 산업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20년 정도 가면은 7천억 원 정도대로 커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체전이 올해는 충남에서 열리는데 제 97회입니다. 97회 전국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안희정 지사가 이거와 관련해서 소박한 밥상에 비유를 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 지사는 어제 간부의 자리에서 외화 내빈이 돼서는 안 된다. 최대, 최고 이런 자랑하는 과시성 행사가 아니라 시골 밥상같이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대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치른 다음에 후유증 앓는 거 뻔히 봐왔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발상을 바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박한 밥상체전. 아무튼 배가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자신이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어제 실국장들과 주관 업무회의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과 조직 내외의 우려와 충격을 준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하지만 이 문제로 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한치 소홀함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평소 이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이 위기를 잘 넘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새로 임명됐네요. 네, 충남대 불문과 박찬인 교수가 지금 내정됐는데 절차를 밟아서 다음 달 10일쯤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대 불문과를 나와서 성균관대에서 문학박사를 받았었네요. 끝으로 대전 시민이 만든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늘 3월 1일 오후 2시 보람의 근린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도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형물인데요. 지난해 8월이죠.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50여 개 단체가 추진을 결성해서 모금했더니 14,400만 원이 모아졌고요. 대전시가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꽤 많습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경남 거제, 경기도 성남, 수원, 화성,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 글렌데일, 또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이런 데도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최민호 전 행복청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자신의 송사와 관련해서 어제 한마디를 했네요. 시민께 송구하고 다만 시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대전, 충남, 세종 지역 종합건설사들을 이 건설 수주액, 기성액이라고 하네요. 기성액 순위가 많이 발표됐는데 대전에서는 역시 계룡건설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금성백조주택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 쪽은 경남기업이 1위고요. 극동건설, 주식회사 동일토건, 우남건설 순으로 나왔고 세종시는 이 시티건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산업, 또 세한건설,
무진건설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무진건설은 계룡건설의 자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가정법원 법원 판사가 이제 변호사로 이 옷을 벗었는데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에서 변호사로 제2 인생을 산다 해서 고춘순 전 가정법원 판사 뉴스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11년간 법관 생활했는데요. 다음 달 대전에서 법무법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이 아침 저울도 그렇고 이 김종필 총리 전 총리죠.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이 조문 정치가 지금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는데 역시 정치 구단이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말단 기술직과 관리직 간부 퇴직하면 상황이 역전된다. 이런 제목이 하나 떠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는 현장 통이, 그러니까 만년주임, 만년과장이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는다는 뉴스가 되겠네요. 김영란법 뭐 지금 2월 처리하니 많이 하는데 결국은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상민 이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수정론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고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